여러분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란봉투법안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결국은 노란봉투법이란 게 파업을 했을 때 피해를 그러니까 그 법에 맞게 하지 않은 파업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기업한테 준 피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기업이 노조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청구하는 건데 그걸 이제 따져서 법원에서 이를 따져서 이거는 진짜 쟁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 기업에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기업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하시오, 손해를 배상하시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법원이 내리게 되는데, 그런 판결을 받게 되니까 이제, 노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판결의 액수가 너무 많다고 해갖고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란 봉투법이란 거는 뭐냐면 그런 지원을 해 주려니까 돈이 들 거 아닙니까? 돈이 들고 항상 그 돈이 모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노조가 파업을 해서 이제 법원이 이거는 권한을 넘어서서 법이 할 수 있다고 한 걸 넘어선 걸 해서 피해를 줬으니까 그 피해를 보상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할 때 적용할 법 자체를 말하자면 그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갖다가 이게 좁혀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나 그 범위가 좁아지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제 노란봉투, 그런 법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기업이든 어디든 상대방의 어떤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게 만들어 두면 그거는 결코 그게 모두에게 좋은 게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 통과됐으니까 이제 파업을 하더라도 부담이 적으니까 더 파업을 더 쉽게 결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파업을 더 자주 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도, 괜히 투자했다. 다른 나라, 앞으로 더 할 거는, 한국에 할 게 아니라, 국내에 할 게 아니라, 다른데, 미국 같은 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앉아서 하는 게 밖으로 나가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이란 게 아예 워크아웃 그래가지고 공장 밖으로 나가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피해가, 공장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생산을 어쨌든 할 수가 있으니까 파업의 피해가 적잖니, 그렇죠. 홍리침이 불법 파업하라는 소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국내 투자기는 해외로 나가서 투자할 거고, 투자한 사람들도 웬만하면 그냥 접고 싶어 할 거고, 해외 투자는 들어오기 힘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결국은, 당장 노조가 협상하는데 잠시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멸, 그렇죠. 왕돈이 말씀하셨듯이, 아시아투데이에서 나간, 제목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사설, 그러니까, 파업 부추기는 제목에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공멸 모두 패자로 만든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 나갔습니다. 참 이거를 사실은 뻔히 경제를 조금만 알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일부 의원들은 알 텐데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러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도 그 안에 있을 거고, 어쨌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임금 협상도 거래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지금 이제, 노조가, 예를 들면 자기 노조에 속한 사람을 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노노 갈등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갑질을 한다 그러죠. 소위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가지고 또,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정위원회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우리가 결국은 노조가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남의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노조나 다른 노조원이나 혹은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도 일할 권리와 자기들이 할 어떤 자기의 노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권리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우리 노조에 속한 사람들만 쓰시오. 혹은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거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가면, 스스로 노조에 대해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MG 노조라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조가 폭주하게 되면 결국은 공멸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결국 이런 노란봉투법 같은 게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한테 다음 기회에 더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란 게 비록 다수결로 만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프레드릭 바스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경제평론가가 있었는데 슈페터 같은 학자도 클로드 프레드릭 바스티아인데 이 양반이 49세에 요절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가장 천재적인 지금까지 경제평론가 중에 최고의 평론가, 어떤 가장 천재적인 평론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슈페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이에크를 비롯해서, 미제스, 이런 분들이 다, 크게 격차를 한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그 사람 그걸 빼앗으면 약탈이죠. 약탈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가서 집단적으로 또 그 사람 그걸 가서, 그 사람이나 그 그룹의 것을 가서, 소수의 그룹을 갖다 가서 힘으로 강제로 뺏어오면 그것도 집단적으로 해도 약탈인데, 그런데, 약탈이 그냥 그런 물리적인 약탈이 있냐 하면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실은 이 사람이 저 사람 걸 갖다 합의가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정당한 권리라 할 수 있는 노동할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회사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점유를 해갖고, 불법 점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생산을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해버리도록 상관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걸 갖다가, 바스티아는, 합법적인 혹은 법적인 약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아질수록 실은,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스트레인저님 슈페터 기술혁신이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해외에서 실은 해외에서 투자가 이게 임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임금이 왜 그러냐면, 투자가 많이 돼서, 어떤 투자가 많이 되면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을, 숙달된 사람이나 또 숙달되지 않은 사람 다 같이 필요할 텐데,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에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카웃 경쟁이 벌어지면서 점점 임금이 올라가는 건데, 그 투자가 안 되게 만들면 결국은 자기 눈을 찌르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게 나무의 둥지에 왜 자꾸 알을 하네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좀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조가 한국에 투자가 유치되도록 그 경영진하고 같이 해외로 나가고 그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파업 같은 거 그런 거 우리는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파업을 안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니면 우리가 물가 상승 정도의 임금 더하기 어떤 생산성이 올라간 일부 그걸 원할 정도로 합리적인 어떤 임금 협상을 할 생각이라는 둥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사실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만은 자꾸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좀 노조 지도자 가운데 좀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꿈 같은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